그럼 이렇게 됐다 치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잡았는데 8집, 10집이거든요. 투자된 돌이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14개니까 뭉치면 뭉칠수록 따질 것도 없이 나빠요. 그래서 프로들이 기를 쓰고 펼치는 거예요. 잡았다고 좋아하시면 상대가 버렸다는 걸 모르죠. 버릴 줄을 모르면 밀지도 않습니다. 살려고 발버둥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양에서 백이 뭐 하는 상황이죠? 타개하는 상황이잖아요. 상대들이 많을 때. 그럴 때는 상대의 돌이 상대가 이 돌을 잡아가게끔 하는 거죠. 잡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고 네. 잡았다고 좋아하실 거 없다. 맨날 그 얘기 드리는 게 거꾸로 잡은 쪽이 나쁜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여튼 급소 자리가 보여야 되는데 여기 안 보이셨고, 여기서 이제 백이 이게 또 하수의 사고 방식입니다. 예. 한 칸을 줄여야 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워놔야 되는데 한 칸을 좀 더 하려고. 근데 얘는 이미 거기서 이제 할 게 없어요. 흙이 이제 받아도 충분한데 어쨌든 공격하셨고, 자, 밀고 한 칸 띄었습니다. 제가 한 칸 띄면 들여다보라라는 말을 많이 하죠. 사단 분들이 제일 그 얘기를 제일 잘 들어주셔. 그건 고마운데, 근데 들여다보는 수는 실은 이제 고수들 이제 프로바둑 보면 얘를 이제 잘 안 둬요. 가끔 물어봐요, 선생님들이. 사모님은 왜 들여다보라는 거 아끼지 말라 그러는데 프로바둑도는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것 같다고. 근데 프로바둑도 절대 이거를 이제 무조건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무조건 하고 어떤 때는 안 합니다. 무조건 하는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도를 공격하려고. 공격하려고. 근데 이 상황이 지금 공격이 안 되거든요. 백이 더 약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급소를 아는 게 1번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양 급소가 여기가 호구자리잖아요. 1번입니다. 저기 일단, 그래서 뭐 나중에 한 해 만에 그거는 제가 다 해봤더니 다 쓸데없는 얘기고, 두냐 못 두냐가 제일 먼저 그죠.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해볼까요? 백의 저 모양은 나중에 흙이 둔다라고 하면 어디 두세요? 일단 둔다라고 하시면, 둔다라고 하면 여기다 더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더 놓고 얘기해야 돼. 호구 자리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어쨌든 뒀고, 여기서 흙이 어떻게 두셔야 돼요? 여기서 이게 일단 패석이죠. 네, 요거 해서 요걸 잡으려는 수도 두시면 안 되고, 네, 이게 나오셔야 되죠. 네, 이게 이제 잘못 둔 수. 여기서 백자훈 선생님이 뛰어나온 수인데 안 살리신 게 이제 굉장히 잘하신 거죠. 자, 붙인 거는 이제 실수. 근데 왜 실수일까요? 저게 실수라고 해도 공격할 때 실수는 뭐 이게 티가 별로 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실수예요. 왜 그럴까요? 급소가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공격하시려면 어디 두셔야 돼? 무조건 여기 두셔야 돼. 네. 무조건 급소에 때려놓고 보셔야지. 자,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안형을 또 뺏으러 가야 되잖아요. 어디 두시겠습니까? 막으시면은 어쨌든 집을 허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두셔야 되는 거죠. 호구 자리를. 네. 그래서 이 돌에 붙었다는 거는 급소 자리가 안 보인다는 얘기고, 네, 여기 원래 끊어야 되는데 못 끊은 거는 이제 아직은 이제 좀 판단이 정확히 안 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흙이 일단 걸쳐놓고 막 손을 빼는데, 걸쳐놓고 막 손 빼는 게 프로들이 두는 거죠. 이 굉장히 위험한 수입니다. 여길 상대가 공격하면 어떻게 두나요? 흙이? 네, 버립니다. 네. 강한 돌이잖아요. 쥐붙이면 강한 돌이잖아요. 거기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안 살려요. 근데 안 살리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쓰는 거는 구단들 정석인데 그 이유는 이제 깝깝한 거죠. 자, 백 잡으신 분이 좀 더 열심히 하신 것 같아. 급소 자리 어쨌든. 근데 요 돌은, 들여다본 돌은 본인은 안 살려놓고 상대는 살리라고 하고 있어요. 좋은 수는 아니죠. 예, 밀었습니다. 안 살리는 거는 이 공부로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야, 잡는 거는 역시
못 이기시는 거야. 안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잡을 땐 역시 이게 아까 최종도 똑같은 실수하는 판에 뭐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말할 게 없다. 네. 자, 여기서 흙은 늘었으니까 무조건 어디 두셔야 돼요, 일단. 예, 무조건 3산 둬 놓고 얘기를 해야죠. 둬야지만 이 백이 덜 살아 있습니다. 백은 근데 살 수가 있어요. 살 수는 있습니다. 네, 여기를 두시면은 이제 살 수는 있는 건데 저렇게 사는 건 이제 승률이 떨어진다. 이제 그 얘기죠. 실제 붙인 거는 이제 좀 판단이 좀 미숙하신 거고, 아직 4단 레벨에서 잘 안 되시는 게, 요게 이제 잘못 둔 수긴 합니다. 근데 백이 어떻게 두셔야 돼, 여기서? 이 다음은. 네. 네, 일단은 나오셔야 되고요. 단수 치고 나오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어디 두셔야 돼요? 예, 그게 아니라면 급소를 둬야 되는데, 실제는 제일 어떻게 보면 이제 잘못 두신 거죠. 단수 치고 이을 때, 일단 이어야 됩니다. 이으면 흙의 다음 수는 어떻게 될까요? 흙의 다음 수는? 네, 이게 뛰어나오셔야 됩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내돌이 약하면은 안 잡혀요. 네. 자, 실전에서는 이게 1급이 되고 싶으세요? 모든 것 시리즈로 공부하면 1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잘못 둔 수, 흙이 연결을 했습니다. 자, 백이 협공 간 건 잘 둔 수. 자, 붙이고 젖히고 이제 늘었는데, 여기서 이 처리를 어떻게 하세요? 백이 손 빼는 건 아니고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받죠? 네. 여기서 이제 과감하게 빠지시면은 그래도 좀 두시는 분들이고. 이으시는 분들은 저희 바둑 우리 도장 수업을 복습을 많이 하시는 분이죠. 약점은 이어라라고 했으니까. 호구 치는 분은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분입니다. 호구 자리가 급소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네, 요 모양은 이렇게. 네. 그래서 정석은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조금 잘못 두신 수. 자, 날일자 가고 밀고 늘었습니다. 자, 이제 흙이 백이 수비하셔야 되잖아요. 자, 백의 다음 수를 찾아보세요. 자, 이제 백의 다음 수 어디가 될까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네, 변으로 벌리는 게 있고 중앙으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무조건 뭐부터 하셔야 돼? 네, 무조건 변부터. 네. 벌리는 것부터. 네. 그러니까 벌리는 게 없을 때 중앙으로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은 결국 중앙이긴 한데 냅다 중앙으로 가는 건 아니고, 네. 변으로 가는 게 이제 막히지 않습니까? 상대가 공격을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이 선을 둘 때 그래서 손을 빼고 네, 나가라는 얘기죠. 네. 근데 아마 교수님들은 여기 교수님들 많이 계시지만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것만 기억하시거나 맨 마지막에 얘기한 거 기억하거나 중간은 싹 잊어먹으셔. 우리 순서가 어쨌든 변을 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 둘 때 요거라고 둬야 되는데 다들 이제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끊겨서 또 죽죠. 네, 그래서 또 죽으셨어요. 이게 일부러 버린 거고 잡힌 거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버리면은 당황을 안 하는데, 예, 잡히면은 그다음 이제 얼굴에 딱 이미 써 있죠. 저기서 흙의 좋은 맥은 흙의 좋은 맥은 어디죠? 아, 네, 이런 거 이제 잘하셨는데 백이 버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잡으러 가시다가 도로 다 죽여놨어. 네. 자, 여기서 이제 뒤늦게 여기를 두셨습니다. 뒤늦게 걸치고 붙이고 여기를 이제 두셨는데, 야,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분 다 모범생 중에 모범생입니다. 근데 이 끝낸 수가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끝낸 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냥 뭐 주변에 백이 약해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예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게 복귀를 최근에 많이 느끼는데 요걸 잡는 게 의외로 어려운 기술이더라고요.
바로 축은 안 돼요. 바로 장문도 안 돼. 예, 그 두 개를 이제 딱 이제 섞으시면 됩니다. 섞어서 한번 잡아보세요. 이게 의외로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일단 단수 한 방 치시고 축은 안 되니까 나가는데, 네, 그래서 장문을 이렇게 그 다음에 치시는 거죠. 때리면은, 네, 이렇게 이제 두는 겁니다.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요, 이렇게 해도 이제 안 됐다고 쳐요, 그냥. 네, 그럼 이렇게 됐다 안 됐다고 치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못 본 척 하는 거 뒤로 돌려버리시면 돼. 네, 돌려서 따내고 이렇게 돌려버리시면 또 배운 게 은근히 나와요. 그래서 장문이 그래서 고급 기술입니다. 장문이. 그래서 좀 뭐 약점을 지키셨는데 백은 이 돌을 살려야 될까요? 안 살려야 될까요? 백은 지금. 네, 저기는 지금 예, 다 튼튼하니까 얘는 다 버리셔야 돼요. 예, 안 살리셔야 돼요. 안 살리면 그 다음에 어디 두세요? 이제 백이. 자, 끝없이 이제 어쨌든 선수권을 갖고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로 이동을 하죠? 넓은 데로 이동하셔야 되는데 얘와 얘가 3칸, 얘도 3칸. 얘와 얘가 제일 넓죠, 이 간격이. 여기 들어오셔야 되고, 예, 지금은 과감하게. 여기 오시면 대부분 따라오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칸을 뛴다 이거죠. 결국은 여기가, 자, 나중에 이게 3, 3을 안 둔 돌은 결국은 수가 또 나요, 저기가. 자, 끊으면 어떻게 두죠? 이거 뭐 아마 이제 수 좀 내신 분들은 아마 아까는 늘었는데 지금은 이제 늘면은 안 돼. 막혔으니까. 네. 여기저기 붙이는 거 있죠? 여기 붙이고. 섣불리 젖혔다가 이제 딱 끊어지면은 이제 A, B로 날아가죠. 네. 그래서 큰데 때려놓고 급소만 내가 알면은 깨는 것도 깰 수 있고요. 네. 공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요석과 패석에 대한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최정도 이렇게 하니, 아, 이렇게 따라해라! 라고 하는 건데, 막상 최정 바둑을 이제 해봤더니, 최정 바둑도 가끔 프로들도 그 유혹을 못 이긴 경우가 많더라. 이제 그렇게 보면은, 특히 공격할 때 선생님들 보니까 자기 돌을 살리는 거는 은근히도 잘 하시더라고요. 자료를 딱 한번 돌렸더니. 근데, 내가 잡을 때는 이게 또 입장이 바뀌면 사람이 또 쉽지가 않으신 거야. 근데 어쨌든 내가 이런 정도 지금 수준이구나 생각하시면은 그 살짝 유혹을 좀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4번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이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이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아,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이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